짜란! 안녕하세요. 탈코르셋 유튜버 제이브입니다. 이번 산이 웅행웅 이슈 관련하여 타 유튜브 채널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가봤습니다. 뭐하는 분인지 영상 대충 한번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명한 참 페미니스트로서 그분 응원합니다. 그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의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분 다뤄달라고 하신 분들은 이런 반응 원하는 게 아니시겠지만 소신껏 하겠습니다. 그분 논리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 잠재적 범죄자다. 잠재적 범죄자 아니면 왜 화나냐? 찔리니까 빡치는 거 아니냐? 참아라. 여자는 더 힘들었다. 이런 논리인데 많은 분들이 분노하십니다. 잠재적 범죄자 아닌데 왜 잠재적 범죄자라고 하냐?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이해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들 충분히 잠재적 범죄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맥락을 봐야 합니다. 수많은 학술적, 통계적 자료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식견이 좁고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의 테두리 안에서 세상을 파악하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 세상은 좁고 높고 습하고 어두운 곳입니다. 그분 주변의 모든 남자들이 잠재적 범죄자였을 겁니다. 물론 그분 본인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분은 한국 남자들이 잠재적 범죄자란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다. 독실한 개신교 집안의 동성애자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서 오는 혼란을 동성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 폭력성과 공격성으로 표출합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 위안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타인에게 보상받으려 합니다. 봐라, 난 이렇게 동성애자를 혐오하니까 난 동성애자가 아니야. 날 버리지 마. 똑같은 경우입니다. 왜 이럴까요? 그분은 주변의 잠재적 범죄자들이 범죄자가 되는 순간을 수없이 목격했을 겁니다. 주변의 남자, 친구, 형제 혹은 동료들까지요. 잠재적 범죄자의 습성을 간직했던 주변 남성들이 언젠가 범죄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냈겠죠. 그분 스스로가 그 범죄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성성만을 접하다 보니 스스로도 언제 범죄자가 될지 모르는 두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죠. 그 예비 범죄자로서의 본능과 그런 스스로에 대한 거부감이 끝없는 자기 혐오를 가져왔을 겁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겠죠. 그분은 턱없이 낮은 자존감을 높은 자존심으로 겨우 지탱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매우 위태롭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별 생각 없이 시청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려는 자신과의 내적 갈등을 겪고 계십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요. 우리는 그분이 지금처럼 개소리나 하면서 자존심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한남 램저분들,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도 우리 주변의 친구나 동료 혹은 형제들도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의 발언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분노하고 공격해선 안 됩니다. 그분에겐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에겐 당연한 그런 현실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분입니다. 그분 영상에서도 본인이 실제로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라고 얘기합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지 않은 나이신 것 같습니다만 아빠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걸 보니 어릴 적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폭력 대신 애정을 갈구하는 부성애에 대한 결핍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발언 이후에 이어지는 폭력에 대한 옹호,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그래도 폭력은 안 돼 라는 말이 웃기다고 합니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문제의 해결 방법은 폭력이라고 배우고 보고 느끼며 자라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스스로가 폭력의 피해자임에도 결국엔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수틀리면 결국 폭력을 행사합니다. 폭력에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라 부르고 그분 스스로가 언젠가 증명할 것입니다. 스스로가 잠재적 범죄자였다는 것을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합니다. 본인이 잠재적 범죄자고 여성을 약자로 보기에 이런 심층의식이 발언에 많이 투영됩니다. 페미니즘에 무지하신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분 발언 내용만 보면 여성은 아무런 의지도 능력도 자립성도 주체성도 없는 남자에게 당할 뿐인 수동적 존재로 묘사됩니다. 산이에게 웅행웅 같은 곡 쓰지 말고 성평등을 위한 곡을 쓰라고 합니다. 산이가 안 써.
없어도 여성들이 알아서 쓸 겁니다. 여성들이 할 수 있고 하면 되는 일을 왜 한남 램저인 산이에게 맡기려는 걸까요? 그분 머릿속에는 여성들이 뭔가를 한다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런 발언이 다 여성 혐오라는 사실을 아실까요?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던데 그러면 안 됩니다. 모르는데 가만히 계시니까 자기가 여성 혐오를 하는지 쿵쾅 되는지도 모르고 저런 말을 하신 겁니다. 여성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깔고 계신 겁니다. 왜냐면 여성을 범죄 대상으로만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미 그분의 머릿속에선 범죄를 저지르려는 자신과 여성을 지키고 싶은 자신이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성 혐오니 뭐니 이런 거 신경 쓸 여력도 없고 신경 쓰더라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니 알 턱이 없습니다. 여성 혐오가 뭔지 모르면서 여성 혐오를 부르짖습니다. 모르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상처가 될 말을 되도록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을 자극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페미니즘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공부해야죠. 공부 좀 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계속 모릅니다. 모르면 공부해야 합니다. 몰라서 가만히 계시니까 이런 소리 하시는 겁니다. 멍청한 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성을 범죄 대상으로 보면서도 여성을 두려워합니다. 여성에게 미움받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가 관계에 있을 거라 조심스레 짐작해 봅니다. 한쪽에게 폭력을 배웠다면 다른 한쪽에겐 무엇을 배우고 느끼셨을까요? 지금 그분의 스탠스를 통해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합리적 프로파일링이라 생각합니다. 여성에겐 아무런 말도 못하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여성을 지키는 방패와 창인 양 나서서 싸우고 맞고 버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 의의를 확인하는 겁니다. 잠재적 범죄자인 스스로를 벌함과 동시에 여성을 위해 헌신하는 자신을 통해 쥐똥만한 자존감을 지켜가는 겁니다. 나는 잠재적 범죄자지만 범죄자는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불우한 환경이었는지 유년기였는지 저는 상상도 못하겠죠. 그저 김성모 화백의 수많은 작품들이 떠오를 뿐입니다. 트라우마와 타협하는 것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없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극복하셔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본인이 여성을 혐오하시니까 여성 혐오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성인 자신이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그 잘난 자존심이 용납치 않습니다. 자신이 혐오의 대상이 된다면 버티지 못하고 범죄자가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맥락 타령하면서 개논리로 남성 혐오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마 개논리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탄핵 시위 때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하셨습니다. 탄핵 촛불 시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평화적 시위였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상하 관계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수준입니다. 모르면 가만히 계시니까 이런 반정부주의자 같은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날 때부터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르면 제발 모르면 공부하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스스로가 불운한 것은 아니고 폭력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산재해 있다고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다고 자기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폭력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고 당신이 겪은 과거가 특별한 겁니다. 트라우마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도망쳐서 도달한 곳에 낙원이 있을 거라 생각지 마십시오. 발언의 논리적 혹은 통계적 오류에 대해서도 짚어보려 했으나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에게 그런 짓까지 하는 것은 현명한 참 페미니스트로서 못할 짓 같아 아무리 여성 혐오하시는 여혐 한남 램저시더라도 그냥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비 범죄자로서 잠재적 범죄자로서 여성 혐오도 하시고 개소리도 하시고 유튜브도 찍고 하시면서 지금처럼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예비 범죄자, 잠재적 범죄자로 남아주세요. 못 버티고 범죄자가 되지 말아주세요.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험난한 길이지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잠재적 범죄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실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염 기르시고 탈코르셋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공부하시고요. 모르면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건 멍청한 아니다. 아니 그냥 정 힘들고 모르겠으면 가만히라도 계세요.
그게 편하시다면 굳이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똑똑한 범죄자보단 멍청한 잠재적 범죄자가 낫네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모르면 계속 가만히 계십시오. 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좀 모자라도 범죄자만 아니면 되는 거죠. 사랑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만나서 따뜻한 밥 한 끼 사드리고 싶은데 탈코르셋 유튜버로서 잠재적 범죄자인 한남 램저를 만나는 건 너무 무서워서 안 되겠습니다. 그분 까고 욕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잠재적 범죄자가 범죄자 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김성수 같은 놈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김성수도 잠재적 범죄자였습니다. 자기 몸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현명한 참 페미니스트 여러분, 우물 안의 개구리가 세상에 대해 하는 말이 다 틀리다고 우물 밖의 우리가 갈구고 놀린다면 우물 안의 개구리는 어떻게 될까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불우한 과거를 간직하고 잠재적 범죄자로서의 본능을 억누르려 노력하는 예비 범죄자가 자신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의 아름답고 행복한 삶에 대해 듣는다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슬프겠습니까? 그분이 비록 여성 혐오의 개논리에 개소리 하시더라도 연민을 가져야 합니다. 많이 어렵고 힘드신 분이니까요. 범죄자 안 되려고 발악하는 예비 범죄자의 처절한 몸부림이 안 보이십니까? 연말입니다. 여러분,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현명한 참 페미니스트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인 귀귀 선생님의 말씀을 하나 올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탈코르셋 유튜버 제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